정원호 이제 후보죠. 확정적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됐고 어제 과반득표했죠. 과반득표 해가지고 박주민, 전현희 세 예비 후보 중에서 과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선판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원호가 후보로 확정됐다고 해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럼 사법 리스크가 뭐냐? 깐꾸는 사실 이거는 장난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제에 비하면은 깐꾸는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십이죠. 이 문제가 정말 큽니다. 법조인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제가 판읽기라서 조선일보 유튜브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 출신 내지는 민주당의 사법 사건을 담당했던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이거 심각하다.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제보와 자료를 받고 제가 검토를 해서 오늘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여론조사 재가공.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자, 전현희,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경쟁 후보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법조인들입니다. 법조판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선거법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본선 가기도 전에 터질 시한폭탄이다.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라고 그렇게 계속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본인이 후보로 확정이 됐지만은 어제 정원호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 여론조사 SNS 삭제를 했습니다. 자, 얼마나 큰 문제길래 이렇게 경쟁 후보들이 사전 경고를 하고 본인이 삭제까지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 이제 다른 시사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대세는 정원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그래픽을 제시를 했죠. 자, 공통적으로 정원호가 경쟁 후보인 박주민, 전현희보다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 어떤 조사별로 다 수치는 좀 다릅니다. 리서치에서는 54.6%,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서는 55.6%, 그리고 윈지 컨설팅에서는 61%라고 해서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 2위 후보하고 격차가 난다. 그런 내용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조사 내용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다? 자,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 저거를 조금 키워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이렇게 정원호가 다 과반이 넘더라. 이런 내용으로 정원호 캠프에서 낸 거죠. 과반이 넘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 이거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이 경선에서 그냥 끝낼 거야. 그냥 본선 안 가도 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내가 후보 적합도가 과반이 넘고 다른 후보하고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고 캠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눈 좋은 분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자,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밑에 괄호 열고 작은 글씨로 저 지금 노안이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름, 무응답,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모름, 무응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중에서 셋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보통 그런 여론조사 없잖아요. 나 모르겠어. 나 그리고 답 안 할래. 이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그리고 저렇게 3명 중에서 뽑은 결과로 자기네들이 다시 산출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거잖아요. 자, 여론조사 보니까 정원호가 다 과반 넘습니다. 이건 뭐 본선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냥 경선에서 끝냅시다. 이런 의도로 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원호 측에서 뭐라고 했냐? 민주당 경선 룰이 원래 그렇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모름하고 무응답 룰을 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시사 프로 TV조선 방송에 나갔는데 거기서도 민주당 측 패널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원래 경선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 경선론이 그러면은 이게 뭐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백분율을 재환산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밑에 작게 표시됐다. 근데 작아도 너무 작죠. 안 보여요. 아까 전체 화면 보시면은 아까 우리 PD님이 확대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보고 읽었지 지금 상태에서는 저 굉장히 눈 좋은 편이거든요. 저 안경도 안 쓰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만약에 모른 무응답을 합산해서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다 과반을 다 넘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자기네들 어쨌든 표시를 했으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저희 조선일보를 끌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조선일보도 그렇게 했던데요. 조선일보도 기사 쓰면서 그렇게 모른 무응답 빼고 그렇게 기사 쓰던데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라는 게 정원호 캠프 측의 입장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제가 소속해 있는 회사니까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기사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대로면 득표율 60% 가능성, 절대 권력 향해 가는 이재명. 이게 언제 난 거냐면은 지난 대선, 그러니까는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지난 대선 앞두고 났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한 것인데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15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8%였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에도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를 모수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후보의 비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기사에 쓴 겁니다. 지지율을 100분율로 환산하면 이재명 57.3, 김문수 32.58, 이준석 8.9. 이준석 8.9. 그러니까 이 지금 정원호 측의 그 변명이 그거예요. 야, 너 조선일보도 이렇게 썼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자, 조선일보가 썼으니까 정원호가 그렇게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 조선일보의 방식하고 정원호의 방식하고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거는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저렇게 했겠어요? 자, 기사의 야마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득표율 60% 가능성.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51, 29, 8인데 거기서 없음,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무응답 이거 제외하면은 어떻습니까? 57, 32, 8 이렇게 돼서 이재명이 더 60에 더 가까이 다가갔잖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재명 찍어달라는 의도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의도가 다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표기 방식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같은 기사에 바로 윗줄에 썼잖아요. 자, 원래 수치는 이렇지만 이렇게 빼고 계산하면 이래요라고 썼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기사 쓴 사람이 제가 이제 대부분이 다 아는 후배고 과거 법조팀 출신들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이거 당시에 어떻게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부장이 그 다른 후배 시켜가지고 이거 좀 빼고 그러니까는 지지 후보 모름 이런 사람 빼고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라고 해서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의 야마를 선명하게 전달을 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사 자체 내에도 바로 윗줄에 원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일보 갖다 붙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방식이 법조인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변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론이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표기 방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원호 후보 측에서 모름, 무응답 이것만 뺀 게 아니라 뭐도 뺐다? 여론조사 것 같은 경우에 질문해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인물.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인물 찍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까지 뺐다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 무응답으로 지금 묶어가지고 지금 날려버리고 계산을 이렇게 돌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론조사 왜곡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큰 거죠.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름 무응답.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다. 안 그러겠어요? 모름이나 무응답 이것도 정치적 의사표시죠. 나 이 후보 중에서는 나 찍기 싫어. 나 여기서는 대안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정치적 의견 아닙니까? 자, 이것도 중요한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다른 후보보다 더 높아 보이게 바꾼 거는 여론 왜곡으로 볼 소지가 있다라고 여심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발을 뺐어요. 근데 우리 조사 대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발은 뺐지만은 어쨌든 여심위 관계자마저도 모름 무응답도 이것도 여론인데 이거를 뺀 것은 여론 왜곡으로 여론조사 왜곡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처벌받은 사람들 가만 안 있죠. 지금 당장 누가 나서고 있으니까 장해찬 씨,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했던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이 여론조사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제 피선거권 제한까지 지금 됐잖아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확정이 돼가지고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유죄면은 정원호도 유죄지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해찬 씨 혐의가 이제 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 어떻게 돼 있냐? 자, 2024년 4월 총선 앞두고 원래 여론조사는 정현욱, 유동철에 이어서 본인이 3위였어요. 그런데 이 꼬리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론조사 문항 중에서 꼬리 질문이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이거는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86.7% 얻은 것을 두고 장해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왜곡 맞죠. 그 왜곡 맞으니까는 결국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벌금 150만 원 났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장해찬 후보가 뭐 이렇게 단순 지지자들 대답하고 원래 전체 지지자들 대답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왜곡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정원호는 장해찬이랑 다르니까 무죄냐? 그건 아니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냐? 이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임의로 가공해서 조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이게 했다? 내가 지금 과반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후보 본인이 알았는가? 이제 이 쟁점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원호 나중에 이게 수사나 재판 절차로 가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 실무자 간 거라서 나는 몰랐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딱 반박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봉주 전 의원, 그러니까 낙검수했던 정봉주 씨 있죠. 정봉주 씨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여론조사 왜곡으로 이 사람 벌금 300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 그렇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투표층 조사를 전체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공표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났습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 나는 몰랐다. 캠프 간 것이다. 대부분의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면은 다 후보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빼줘야 되나요? 법원에서? 아니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은 그 실물자들만 처벌받게요. 자,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따집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내가 확정적으로 왜곡을 지시하거나 하진 않았지만은 재반 정황으로 봤을 때 그거 네가 알았던 거 아니야? 네가 묵인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죠. 당시 정봉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이 시안 주고받지 않았냐. 그리고 이 불리한 지지율 그래프를 빼라 마라 이렇게 피드백 안 하고 묵인하지 않았냐. 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 적용될 지금까지도 그렇고 적용될 판례에 아주 확고한 기준입니다. 후보가 직접 만들지는 않죠.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도 이런 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으면은 공범으로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거기다가 정원호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불리한 내역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거 정원호 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봤는데, 정원호 후보 본인이, 나는 모르는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그렇게 덜 파렴치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위험하다. 왜냐?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유죄 판결을 하려면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되거든요. 첫째, 여론조사를 왜곡했다. 둘째, 이거를 후보가 알았다. 이것인데, 여론조사 왜곡에 대해서 이거 왜곡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장. 그러니까 후보는 몰랐다. 이 주장은 적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허들 두 개 중에서 지금 하나만 남은 건데, 그러니까 왜곡이 아니다. 이 부분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깨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입장을 유지를 할지, 아마도 저는 어렵지 싶은데 정말 수사나 재판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주장할 겁니다. 이거 실무진이 한 것이라서 나는 몰랐다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수사기관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 벌어지면은 수사를 하는 게 휴대폰입니다. PC, 휴대폰 해서 뭐 합니까? 텔레그램이나 카톡,
카톡방 보죠. 거기에서 시안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후보가 그거 그렇게 해라고 하거나 내지는 그냥 보고도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이거 묵인한 거죠. 그 공모되고 당연히 후보도 책임을 집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이 시안을 왜 만들겠어요? 후보 당선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가 몰랐다라고 처벌을 안 받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주제를 이제 여러 유튜브나 방송에서 다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뭐냐면은 법정형이 엄청 살벌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형과 당선 무효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선거 비용까지도 토해내야 된다는 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왜곡이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공직선거법 96조 1항 위반입니다. 96조 1항에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형이 어마무시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최저가 어때요? 법정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입니다. 자, 300만 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정치 유튜브나 이런 그 선거 관련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이제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당선 무효형의 기준이 얼마다? 벌금 100만 원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의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인데 이거는 법정형의 하한 가장 낮은 선이 뭐다?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판사 입장에서 어때요? 한선이 정말 그야말로 후보 입장에서 공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그래 후보가 몰랐네. 뭐 이번에 선거는 처음이지. 그래서 깎아주려고 해도 이 깎아주는 것을 법적으로는 장량 감경이라고 합니다. 깎아줘도 얼마다? 300만 원에서 절반으로 깎아줘도 50% DC에도 얼마다? 150만 원이다. 150만 원이면 얼마다? 당선 무효인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 정봉주 지금 피선거권 박탈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원호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하죠. 서울시장 당선이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수사재판 진행돼 가지고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직 날아가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지옥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거 비용 반환.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불거지냐? 자, 조항 보시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35조의 2, 265조 2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은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선거 비용 그리고 기탁금 100%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토해내야 되는 비용이 37억 2천만 원. 선거 비용 보전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그 사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원래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집행유예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00억 넘는 돈 토해내야 되는 바로 그 조항인 거예요. 그 조항에 따라서 정원호도 당선되더라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37억 2천만 원. 왜 37억 2천만 원이냐?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공고가 나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난 공고인데 서울시 선관위에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후보자 1인 기준으로 이렇게 37억 2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누가 수사를 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다. 자, 어떠세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장해찬이라든지 정봉주 과거 판례를 봤을 때 유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죄가 나면은 이거는 법정형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거 반환까지. 그렇게 지금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 민주당에도 이제 변호사 출신들 많잖아요. 변호사 출신이자 자기도 이제 선거에 출마하고 또 무슨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로 수사나 재판 받아본 그런 사람들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동네 구의원도 안 하는 짓을 왜 이렇게 했대요? 왜 이렇게 무리를 냈대요? 안 그래도 1등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대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은호 캠프에서 처음에 이거 불거지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캠프에 변호사가 4명이나 있다. 변호사들 다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자,
야, 변호사가 도대체 사전 검토를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있었을지 그거는 정말 다 납득이 안 가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 민주당 출신 법조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를 왜 선관위에 미리 안 물어봤어요? 그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뭐 법조인들이 4명이나 있다고 그러면은 의심스럽고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은 어떻게 한다? 선관위에 유권해서 구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걸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선관위에 얘기를 했으면은 선관위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저희가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이거 조금 위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것도 굉장히 조금 의문스럽다.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런 의문 제기하는 분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하겠어. 지금, 유력한 이 서울시장 후보고,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뭐 경찰이 수사를 하겠어? 근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재섭 의원이 고발을 했잖아요. 아이고, 뭐 야당 의원이 고발했다고 하겠어? 그 뭉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 선거법이라서. 선거법은 이게 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6개월. 그러니까 공소시효 6개월 내에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불기소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경쟁 후보, 더군다나 그냥 후보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들이 문제 제기했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이거 본선과도 큰일 나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뭉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어렵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과연 정원호 후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할지 저는 어제 본인이 이거를 SNS에서도 지우고 뭐 선거 블로그에서도 지운 게 이 위기의 징후를 이제 간파하고 증거 없애기에 나선 것이 아닐까. 아마도 짐작컨대 지금 이 문제의 공보물이 오간 뭐 이런 뭐 카톡 대화방, 텔레그램 대화방 이미 없지 싶은데 이거 김재섭 의원 고발했으니까 빨리 수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